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흥미로운 자료들은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흔히들 은퇴 준비라고 하면 10억 모으기 같은 목표 금액 달성만 생각하잖아요. 달성만 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요. 근데 오늘 자료에서 경고하는 진짜 중요한 전제는요,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건 치열한 전투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나머지 절반의 전투는 뭘까요?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재무적인 일생이 등산이랑 완전 똑같다는 건데요.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자산이라는 산을 오르는 적립기에 모든 걸 쏟아붓죠. 오를 때는 체력, 근성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산악사고의 대부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하산할 때예요. 자산을 허물어 쓰는 인출기, 즉 이 하산길은 오를 때랑은 진짜 완전히 다른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치명적인 재무적 사고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섹션 1. 은퇴 자산, 저축에서 소비로의 전환입니다. 당장 2025년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20.3%를 돌파합니다. 초고령 사회죠.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자산의 하산을 시작하는 진짜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현실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050 세대의 자산 구성 비율인데요. 은퇴를 앞둔 이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불을 딱 열어보니까 무려 73.7%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산길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꺼냈어야 하는 현금, 즉 유동성이 생명인데 이 금융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방은 엄청 무거운데 당장 마실 물 한 모금이 없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섹션 2. 은퇴를 위협하는 숨겨진 리스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산을 빼서 쓰는 이 인출기가 그렇게 위용하고 복잡할까요? 산을 오를 때는 전혀 몰랐던 은퇴다의 목숨을 노리는 세 가지 숨겨진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게 되는 장수 위험, 돈의 가치가 살살 녹아내리면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립과 인출, 이 두 전략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한창 일하면서 매달 월급 들어올 때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 폭락하면 어때요? 오히려 박앤세일이다 하면서 싼값에 줍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 기가 막히게 통하잖아요. 근데 하산하는 인출기에는 어떨까요? 매달 생활비로 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때 시장이 폭락한다?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손실난 자산을 강제로 팔아야만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오른다는 장기 투자의 마법은 끝났고 영구적으로 원금이 까먹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하면서도 살짝 섬뜩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십 년간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어제 성대하게 은퇴 파티를 딱 끝냈는데 바로 다음 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야 그냥 버티면 그만이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내 계좌에서 생활비를 빼서 써야 한다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수학적 함정,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키움증권 보고서에 아주 놀라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요. 2명의 은퇴자가 20년 동안 완전히 똑같은 연평균 수익률을 냈다고 쳐볼게요. 차이는 딱 하나, 수익률의 순서뿐입니다. 은퇴 초기에 운 좋게 쩍쩍 오르는 상승장을 만난 시나리오 A는요. 2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여유롭게 빼쓰고도 마지막에 무려 2억 2,900만 원이나 남습니다. 반면에 은퇴 직후에 하락장을 먼저 두들겨 맞은 시나리오 B는 어떨까요? 초반에 자산을 너무 헐값에 팔아치운 탓에 17년 차에 잔고가 0원, 완전히 파산해버립니다. 나중에 아무리 대세상승장이 와도 뭐해요? 이미 굴릴 원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데 말이죠. 섹션 3. 연금 퍼즐과 4%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순서 리스크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론상으로는 진짜 가장 안전한데 희한하게도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피하려고 하는 방어 수단들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계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일명 연금 퍼즐이라는 건데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은퇴자가 파산을 피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모은 자산을 싹 다 종신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달이 돈이 나오니까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아예 0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현실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완벽한 이론적 안전망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이 완벽한 제도를 피하는 이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첫째,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둘째, 늙어서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 예를 들어 큰 병원비 같은 게 필요할 때 꼼짝없이 묶여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연금에 돈 다 넣어놨는데 일찍 죽어버리면 내 원금 보험사에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뼈저린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차가운 수학 공식이 뜨거운 인간의 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사람들이 연금을 피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산을 굴리면서도 파산하지 않을 마법의 공식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윌리엄 벤젠이라는 학자가 4%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은퇴 첫 해에 내 자산의 딱 4%만 찾아 쓰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뺐으면 파산하지 않는다는 룰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건 이 4%라는 숫자가 1929년 대공황,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대 금융 역사상 웬만한 지옥 같은 하락장들을 전부 견뎌낸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영원한 마법은 없잖아요. 완벽해 보였던 이 4% 법칙에도 심각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퇴 기간을 한 30년 잡았는데 이제는 35년, 40년까지 늘려져 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시간표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 4% 법칙의 성공 확률이 80%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은퇴자 10명 중 2명은 죽기도 전에 쥐갑이 텅 빈다는 끔찍한 얘기죠. 우리 진짜 시급하게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식산포, 흔들리는 전통적 자산 투자 공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발딛고 있는 경제 환경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하산시켜줬던 전통적인 장비들이 요즘 아주 빠르게 고장나고 있거든요. 앞에서 본 키움증권 보고서가 던진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 튼튼했던 4% 법칙마저 길어진 수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도대체 지금 시대에는 은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최신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블랙록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금융계의 완전 오래된 진리 같은 공식 있잖아요. 자산의 60%는 주식에, 40%는 안전한 채권에 둔다는 60-40 전략이요. 주식 박살날 때 채권이 올라줘서 방어해준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으면서 어땠나요? 주식 떨어질 때 채권도 같이 폭락하는 엄청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든든했던 60-40이라는 낙하산에 뻥 하고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채권을 대신해줄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섹션 5. 새로운 다각화 도구, 비트코인입니다. 자, 구멍난 낙하산을 기어줄 새로운 자산으로 블랙록은 왜 하필 비트코인에 주목했을까요? 여전히 비트코인?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블랙록이 데이터로 증명한 그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0.53.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비트코인하고 미국 S&P 500 주식시장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상관관계 수치입니다. 보통 1에 가까울수록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0.53이라는 건 주식시장이 막 미친 듯이 요동칠 때도 비트코인은 그 폭풍에 다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에 갔다는 뜻입니다. 돈을 강제로 뺏었어야 하는 인출기에 이렇게 주식하고 다르게 움직여주는 자산은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숫자, 0.10은
더 대박입니다. 비트코인과 영원한 안전자산이 금과의 상관관계인데요. 0.10이면 사실상 두 자산이 눈꼽만큼도 상관없이 완전히 남남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블랙록 분석에 따르면요. 포트폴리오 안에 이렇게 서로 눈치 안 보고 각자 도생하는 자산들을 같이 담아두면 어떤 위기가 터져도 내 전체 자산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다각화 효과가 그야말로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블랙록이 지금 당장 비트코인 풀매수 하세요 이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들의 실무적인 조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가격 널뛰기가 엄청 심한 변동성 끝판왕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진짜 아주 조금 미세한 비중만 담아도 포트폴리오 전체 체질이 확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꿀팁, 비트코인 살 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절대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인 안전한 채권을 팔아서 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아주 살짝 덜어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담는 게 진짜 리스크를 통제하는 똑똑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의 대미를 장식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쫙 열어보세요. 평생을 바친 여러분의 재무 인생 후반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고 아찔한 하산길을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올바른 생존 장비 다 챙기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정상만 바라보면서 하산할 때는 짐만 되는 오르막용 장비만 무겁게 짊어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노후 생존 전략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점검해보는 진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든든한 하산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